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명표 칼럼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경기도 마찬가지로 국내 배구 두 경기 분석으로 준비를 했고요. 11월 5일 일요일 오후에 치러질 두 경기입니다. 첫 번째 경기는 삼성화재와 한국전력의 맞대결, 두 번째 경기는 페퍼저축은행과 대전정관장의 맞대결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첫 번째 경기 삼성화재와 한국전력의 맞대결부터 지금 바로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홈팀 한국전력부터, 삼성화재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삼성화재는 KB를 깔끔하게 3대 0으로 잡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느새 2위까지 올라온 삼성화재인데 하위권에 머물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평가와는 완전 상반된 흐름을 보였는데요. 만약 이번 경기까지 승리하게 된다면 완벽하게 상승세를 타면서 한동안은 순위 유지를 잘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 그리고 공격력이 승리를 이끈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삼성화재인데요. 삼성화재의 팀 리시브 효율은 34%로 KB보다 10% 낮았고 범실에서도 25대 16으로 9개나 더 많았던 삼성화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팀 공격 성공률이 61%, 효율은 51%로 결국 효율에서 상대에게 앞섰던 것이 승리로 직결된다는 것을 증명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과정에서 요스바니가 32득점에 63%의 높은 효율을 보였고 박성진이 12득점을 70%의 성공률로 올려줬고요. 박성진이 21%의 점유율을 가져갔고 김정호가 13%의 점유율을 가져갔음에도 요스바니에게 무려 55%가 넘는 점유율이 올라갔고요. 미들블로커는 거의 쓰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며 요스바니가 막히면 그대로 패배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로도 해석될 수 있는 삼성화재라고 느껴졌습니다. 자, 다음은 한국전력입니다. 한국전력은 대한항공을 상대로 셧아웃 패배를 기록하면서 하위권으로 내려앉고 말았고 공격력이 전혀 올라오지 않는 데다 세터에서의 문제도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결국 공격 스탯에서 확실한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번 경기에서 개선의 여지도 조금은 물음표가 찍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한국전력 자체가 기본적으로 국내 공격진의 레벨이 높은 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에는 국내진의 활약을 찾기 힘든 모습이 잦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자, 임성진이 지난 경기 9득점을 12%의 낮은 효율로 기록했고 서재덕도 8득점을 올렸지만 역시나 효율은 23%대로 낮았습니다. 결국 타이스의 체력적인 부담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들블로커인 신영석을 활용한 공격도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한국전력이 5경기를 치르면서 시간차 공격을 한 번도 시도하지 않았는데요. 다른 팀들도 많이 시도하지는 않은 시간차 공격이지만 한국전력은 세트 플레이 하나를 버리고 있다는 것 같고요. 거기에 더해 한국전력이 자랑하던 블로킹도 사라졌기 때문에 지난 시즌 세트당 2.4의 기록을 채웠던 블로킹 3위를 기록했지만 현재는 세트당 1.9개로 리그 최하위의 블로킹을 보여주고 있는 한국전력입니다. 자,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이번 경기에서도 큰 선전을 기대하기는 조금은 어렵다라고 느껴지기도 했는데요. 그 결과 역시 이번 경기는 삼성화재 우세가 예상되는 경기다. 요스바니의 점유율이 생각 이상으로 많기는 하지만 어쨌든 요스바니가 득점을 잘 만들어주고 있고 거기다 한국전력은 국내진의 경기력이 바닥을 치고 있고 장점이던 블로킹도 이번 시즌 하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한국전력이 1세트를 따낼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2세트 이상은 가져가기는 무리라고 보여진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중요 포인트를 꼽자면 역시나 삼성화재는 요스바니에게 공이 많이 올라가지만 결국 요스바니가 해결사 역할을 잘 해주고 있는 반면 한국전력은 국내진의 경기력이 바닥난 상황에 블로킹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악재다. 이렇게 봤을 때 역시 삼성화재 승리에
삼성화재 세트앤디 -2.5 승에, 그리고 다득점 쪽 예상해 볼게요. 자, 바로 여자부 경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준비한 승부식 129회차 21.60배당 조합으로 준비했습니다. 조합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영상 아래에 고정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셔서 수익방 입장하시면 매일마다 승부식 주력 조합, 고배당 조합까지 한 조합씩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페퍼저축은행과 대전 정관장의 맞대결입니다. 페퍼저축은행 살펴보겠습니다. 페퍼는 지난 경기에서 IBK를 상대로 1대3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첫 세트를 가져오면서 경기를 꽤 좋게 출발했지만 내리 3개의 세트를 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지만 일단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 중 공격력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경기도 마찬가지로 공격력의 개선이 우선이다. 지난 경기 야스민이 부진을 이겨내고 30득점을 올려줬고요. 그전 경기 경련이 오기도 했지만 IBK전에서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페퍼저축은행은 국내 자원의 공격력이 여전히 바닥을 치고 있는데요. 박정아가 12득점을 올렸지만 효율이 12%에 그쳤고요. 박은서가 12득점을 마이너스 6%의 효율로, 오지영이 76%의 높은 리시브 효율로 좋은 공을 잘 전달했음에도 공격치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지난 경기는 미드블로커들의 경기력까지도 나빴으면서 높이가 좋은 정관장을 상대로 어려운 경기가 예상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도 볼 수 있는 페퍼저축은행입니다. 자, 다음은 정관장입니다. 정관장은 도로공사의 충격에 0대3 패배를 기록했는데 이번 시즌 최약체라고 꼽히는 상대에게 1세트도 한 세트도 따내지 못하며 패배했기에 분위기는 확실히 하락세가 분명하다. 자, 이번 경기를 잡아내고 경기력을 끌어올릴 필요가 절실한 정관장인데요. 용병과 아시아 쿼터 선수들이 많은 득점으로 공격력을 책임지긴 했지만 문제가 확실히 있었다. 어떤 문제냐? 지아가 19득점으로 가장 많은 득점을 올렸지만 43%의 점유율을 가져간 리시브에서 6.9%의 굉장히 낮은 효율을 보였다는 것인데요. 자, 여기서 메가가 18득점을 올리고 효율이 26%대로 마찬가지로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들보다 국내 자원의 화력이 더 좋지 않았던 것이 문제점인데요. 정호영이 5득점에 그쳤고 박은지는 3득점을 기록하면서 효율도 제로였고요. 박혜민과 이선호도 2득점을 올렸지만 효율 자체는 0%였습니다. 여기서 박혜민은 리시브 효율도 18%까지 떨어지는 등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 전체적인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 정관장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개선이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면 반등하며 승리 가능성은 높은 쪽은 정관장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 현재 주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정관장이 우세가 예상되는 경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양팀 모두 지난 경기에서 부진했다. 하지만 정관장과 달리 페퍼는 개선의 가능성도 현저히 적은 것이 사실이고 염혜선이 살아날 것으로 보이는 정관장과 다르게 페퍼는 토스에 문제가 없어도 공격력이 공격력 자체가 떨어져 있기에 정관장의 셧아웃 승리 쪽을 예상해 보도록 하겠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역시 중요 포인트는 정관장은 경기력 개선이 어느 정도 보여지는 부분이 많지만 페퍼의 경우는 좋은 토스에도 공격력 자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높이 싸움에서 우위를 가진 정관장의 손심 승리가 예상되는 경기,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정관장 승에 역시나 정관장 마이너스 1.5 세트앤디 승에 저득점 예상해보면서 오늘의 국내 배구 두 경기 분석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오후에 경기가 치러지는 만큼 오전에 분석방에서 여러분들께 최종적인 조합과 주력 공유할 예정이니까 꼭 받아보시는 거 권장드리면서 저는 내일 경기 분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프리뷰해드린 내용은 말 그대로 내용 분석입니다.
수익으로 이어지는 최종 조합은 유튜브에 공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영상 고정 댓글로 카톡 주시면 경기별 실시간 라인업 및 심판 성향까지 분석한 최종 조합 드리겠습니다. 저를 모르시는 분도 건승하시는 하루 되세요.